안녕하세요. 대전 참나 전은주입니다. 제가 수련회에 참석을 한 게 작년 3월이었는데 제가 이제 미니 특강을 다 하게 되고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마 처음 저를 보셨던 분들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마음속으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특강을 하러 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작년 7월에 제가 수련회 집중체험대에 참가를 하면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다른 사람과 지내는 거를 두려워했냐면, 같이 이렇게 같은 조에 계시는 저희 참깨 정효준 선생님께서 은주 선생님 추우세요? 왜 이렇게 떠세요? 이렇게 정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숨고 싶을 정도로 참나의 말씀은 좋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지, 그거를 참나로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떨려요. 박수 한 번만 다시. 제가 올 초에요. 올 초에 저희 큰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참나를 하고 나서는 제가 좀 주위 사람들하고 만남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제 올 초기도 하고 큰아이를 너무 잘 돌봐주는 엄마들이 고마워서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올해 4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하고 40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언니가 자기가 40이 됐을 때는 혹상 늙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그 중에서 제일 막내인데 40이 됐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니 나는 20살 때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 거밖에 없었어. 그때 내가 50, 60처럼 살았어. 근데 나는 지금 내가 40이지만 10살, 20살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내가 정말 참나로구나. 그걸 알아서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얼마나 기쁜지, 그런 생활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작년에 이제 코칭을 받고 가장 대전 도반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집중 체험대회 꼭 가보자. 거기 가면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스승님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좋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외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들 둘을 보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엄마인 제가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밤 외출을 한다는 거는 저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2주에 한 번씩 그걸로도 너무 힘든데 1박 2일을 여기 와서 자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남편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럼 애는 누가 돌보느냐. 그랬더니 우리 박지한 선생님 말, 사랑이 데려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제가 가보죠. 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박기쁨하고 박사랑을 데리고 이제 작년 3월에 처음 참나 집중대회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올 때는 꿍꿍이가 다 있었던 거죠. 깨달은 분 저희 스승님을 만나면은 우리 박사랑이 한 번에 확 좋아져가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얘가 스승님의 길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똑똑해져서 혹시 TV에도 나가야 되고 라디오에도 나가야 되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막 이렇게 제가 혼자 상상을 엄청나게 하고 온 거예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깨달은 분이라니까. 그런 분은 저는 스승님 아니고 뭐 하느님, 부처님 밖에는 들어본 역사가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 딱 와서 식사 시간에, 점심시간에 왔는데 스승님이 딱 계시고 박사랑 인사하라고 했더니 저는 그때 박사랑이 스승님을 쫙 알아보고, 왜냐면 후광이 비칠 테니까 쫙 알아보고 스승님 딱 한 다음에 짠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식사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막 저는 밥도 못 먹고 남편이랑 둘이 계속 뛰고, 그리고 더 희한한 건 다음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사실은 조금 실망했어요. 저는 정말 스승님 만나면요 이렇게 싹 변할 줄로 기대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나한테 남은 한 번의 기회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를 많이 거쳐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기회니까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대전 참나 모임을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나 모임을 제가 3월에 그 집중대회를 나가고 작년 겨울에 저한테 사회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전에도 누수히 말씀을 드렸지만 대인 공포도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무대 공포는 저는 나오라고 하면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나를 차라리 죽여라고 말할 정도로 그 공포라는 거는 정말 극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나를 오기 전에는 이렇게 스피치 하는 데도 갔었어요. 스피치. 근데 그분도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도 갔었냐면요, 정신과도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1시간 상담을 하는데 본인 얘기를 50분을 하는 거예요. 그 정신과 선생님께서. 그리고 제가 10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50분을 경청한 거예요. 이분도 패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그 뭐지? 이거. 자, 손 들어 올리세요. 최면하는 분을 제가 타 지방까지 가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찾아서 간 거예요. 물론 스피치도 문제였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때 누우래요. 쫙 누웠어요. 그래서 자, 옛날 생각을 하시고, 자, 최면이 됐으면 가운데 손가락을 드세요. 그런데 저는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운데 손가락을 안 들면 2시간 3시간 계속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최면 됐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싹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패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공부도 나름 했지만 서울로 가는 것도 너무 괴롭고 두려워서 난 서울로도 안 가겠다. 그냥 효녀로 지방에서 학교 다니겠다. 지방에서 다니고 직장도 못도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정말 물러나면 안 되겠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제가 회피하고 싶지가 않고 피하고 싶지가 않고 도망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슴은 너무너무 뛰고, 그래서 대표님,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도반님들은 다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다 너를 위한 사람이야. 아무도 네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저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다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날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 스승님께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30분 코칭을 해주셨어요. 저도 당연히 신청해줘, 공짜니까. 그래서 스승님이 이제 딱 앉으라고 해서 딱 앉았어요. 늘 제가 소원했던 거, 풀려나고 싶었던 거, 안타까웠던 거 질문했죠. 스승님, 제가요 생활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도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그럽니다. 그게요, 제가 사랑이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없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스승님이 많은 걸 아시지만 내 설명이 부족하구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제가요, 사랑이 뿐만 아니라 친정 아빠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건 없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스승님이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 말을. 그게 아니고, 스승님, 제가 그러면 사랑이 때문도 아니고 아빠 때문도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스승님이 잘 쳐다보시더니 없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도 엄청 실망해서 나오면서 스승님이 굉장히 똑똑하신데 나의 문제는 너무 깊고 오묘해가지고 이걸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솔직하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 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하시는 거야. 저 속에 그거야 뜻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처럼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도 그때도 진실만 정말 딱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듣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어쨌든 집중 참나 수련 대회를 체험 대회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잠깐만 그 다음 장표가 이거네요. 그리고 집에를 왔어요. 근데 3월이 되었어요. 이제 12월에 집중 체험 대회를 마치고 3월이 되어 저희 박사랑이 드디어 이제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야 이제 올 것이 왔어요. 학교에 가게 됐는데 이제 아침마다 엄마들이 데려다주고 끝날 시간에 데리러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사랑은 금방 알아요. 한 번만 본 사람이랑 걔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제가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 얘기만 할 것 같고 아 쟤는 뭐야 불쌍하다. 제가 제 아들이야?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 모여있는데 저는 저기 가서 혼자 서 있었어요. 혼자 서 있고 아침에 갈 때도 조금 막 바쁜 것처럼 막 이렇게 가고 데리러 갈 때도 막 뛰어가듯이 가서 박사랑만 막 이렇게 데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며칠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이 저보고 참나라고 했거든요. 너는 참나야 참나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참나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근데 그게 빠져나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오늘 내가 용기를 내봐야지. 같이 애들하고 어울리고 엄마들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루는 박사랑하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1학년 때는 엄마들이 다 같이 놀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쭉 앉아가지고 있고 애들은 막 노는데 애들은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우리 집에 가서 좀 더 놀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 집으로 훅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박사랑도 막 따다다닥 뛰어갔는데 좀 있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박태호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사는 단지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동네예요. 제가 막 정신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쟤는 잊어버리면 집을 못 찾아요. 엄마 이름도 사실 잘 모르고 엄마는 알죠. 엄마 모르고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아는 건 자기 이름 박태호인데 자세히 안 들으면 그것도 잘 안 들려요. 막 찾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내 아이를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냐 하면서 얼마나 한 2시간쯤 찾아다니면서 울고불고 했는지. 근데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애기 엄마 저 주민센터에 가니까 어떤 애 울고 있으니까 가보라고. 갔더니 막 애는 막 울고 경찰은 이름이 뭐야 주소가 뭐야 전화번호 말해봐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를 보면서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복받쳐가지고 막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막 하면서 걔를 업고 제가 집에 오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난 정말 동굴에 빠졌구나. 스승님이 만년된 동굴이든 어제 생긴 동굴이든 불만 켜면 똑같이 화나다고 했는데 나는 내게 너무 크고 깊어가지고 그 불 가지고는 밝혀지지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 나는 꼭 서울을 가야 되겠다. 그 주에. 그래서 서울을 갔다가 내려왔는데 서울에서도 확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막 슬프고 동굴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면 스승님이 하라고 한 대로 mp3도 듣고 경전도 읽고 그리고 명상도 해야지. 근데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은 박사랑을 데리러 이렇게 집에 학교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 환해지고 눈이 환해지는 것 같으면서 이거 없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없는 거잖아. 이런 거 괴로운 거 없는 거잖아. 스승님이 없다고 한 거잖아. 맞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야 맞네. 스승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며칠 있다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면담을 했어요. 4월 초에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특별한 아이를 선생님의 반의 아이로 맡아서 돌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정말 선생님, 저희 아이 선생님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사랑이 선생님 만나서 올 한 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특별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마 이런 황당하셨겠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잖아요, 참나가. 제가 참나를 몰랐으면 지금도 어쩌면 잊어버린 애 쫓아다니면서 슬피 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다른 경찰관 아저씨와 함께. 이건 제가 사실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뭔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4월이 지났죠? 4월이 지났어요. 4월이 지났는데 이제 이런 깨침이 오잖아요. 스승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시원한데 꼭 그 다음에 뭐가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 맛봤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그게 너무나 찰나고 짧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자꾸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할까? 그때 그 시원했던 느낌, 참나라고 하는 벅찬 느낌,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라마크리슈나가 신 앞에 가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당신을 느끼지 못하냐고. 너무 괴롭다고, 느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스승님한테 스승님 때문이라고, 참나를 스승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그 전에 어떤 괴로움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참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나는 정말 육체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스승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스승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리가 모습이 없어서 나타난 게 스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스승님, 제가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체적인 존재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어떡하죠? 라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은추 선생, 그거는 은추 선생님이 진리를 너무 갈구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 치밀하게 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한테 스승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어요? 저 mp3도 엄청 열심히 듣고요. 책도 진짜 많이 보고요. 명상도 엄청 열심히 해요. 스승님이 잘 몰라서 그렇죠.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스승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네가 잘못하고 있냐고, 저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이번에 더 깊은 동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마음이 제가 들었는지, 내가 꾸준히 서울 모임에 가야 되겠구나 라는 굳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게 진리를 향한 물론 마음이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갔어요. 일요일마다 열심히 스승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책도 보고 울기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그러는 어느 날이어서 한 7월쯤 이게 순서가 지금 막 바뀌었네요. 7월쯤 됐을 거예요. 그날도 아침에 이제 서울에를 가려고 저희 남편과 아이들 먹을 거리를 막 준비했어요. 갈비도 굽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밥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여름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남편들이 다른 건 다 잘 도와주는데 그거는 버리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걸 딱 들고 차에 늦으니까 막 후다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검은 봉지에 물 뚝뚝 떨어지는 그, 아시죠? 여름에 그거. 이게 뭐지? 내가 이걸 들고 여기 타려고 했네? 서울 가는 너무 급한 마음에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내가 들고 다니는 거 이거야, 이거. 내 생각이야, 이거. 이게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계속 들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검은 비닐 봉지에 싸서 내 생각인지를 모르고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버려야 될 내 생각이었는데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열심히 해라, 치밀하게 해라는 게 저는 잠도 자지 말고 먹는 것도 줄이고 강의 듣고 공부해라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였던 거예요. 네 생각을 내려놔. 네가 붙잡고 있던 너의 쓸데없는 냄새나는 생각을 내려놔. 그게 치밀한 거고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야, 아싸! 그러면서 제가 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새벽에 야! 주위에 쓰레기 봉지 들고 가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있으면 박수 쳐주셔야 돼요. 제가 불편하다고 괴롭다고 생각했던 거 그 순간순간이 제가 참나로 몰입하게 하는 간절함, 절실함을 주는 저한테는 정말 스승이고 선생님이에요. 선물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나를 하면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혹독하게 키웠어요. 박사랑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해서 좀 어떻게든지 나아지게 하려고 이해를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한겨울이면 업고 다니는데 얘가 침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여기가 다 짓물 정도로 그럼 저는 걔를 업고 박기쁨이 아플 때도 그 애를 돌볼 생각조차 못했어요. 열이 막 40도가 끓어도 내가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박사랑 치료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그냥 집에 있어. 엄마 다녀올 동안. 그리고 한 3군데를 돌아요, 제가. 그럼 전화가 와요. 한 7살쯤. 엄마 나 너무 아파. 엄마 언제 와? 기다려. 너 기다려야지. 너는 형아잖아. 왜 못 기다려? 그리고 또 박사랑을 업고 딴 데로 가요. 그럼 전화 와요. 막 울면서. 엄마 나 너무 아픈 것 같아. 병원 가면 안 돼? 너 그것도 못 기다리니? 기다려. 근데 제 마음에 요만큼의 가식도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 눈에 들어오지조차 않은. 왜냐면 걔는 정상이니까. 박사랑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올려놔야 될 아이인 거예요. 박기쁨은 나중에 지가 집안벌이를 할 수 있지만 박사랑은 제가 평생을 돌봐야 될 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박기쁨은 너는 강하게 커야 돼. 나중에 엄마가 60, 70이 돼서 박사랑 뒷바라지를 하려면 너는 네 혼자 크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완전히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시켰어? 얘가 말을 안 들어? 네가 어디다 토를 달어? 다다다다다 총알처럼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거예요. 그 애가 엄마 나는 힘들어 라는 표시를 했겠죠? 근데 그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살, 11살, 9살, 10살, 11살이 되는 동안 저는 그 애가 왜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지를 몰랐어요. 야, 너 성격이 왜 그래? 엄마한테 네 감정 좀 표현해봐. 오늘 학교 갔다 무슨 일이 있었어? 좀 말해봐. 제 성격 이상하는 거. 근데 그동안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걔도 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너무 힘드니까. 엄마는 너무 바쁘니까.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잘못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 아이가 저한테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진짜 몰랐는데 참나를 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왜냐하면 둘째를 돌봐야 된다는,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를 형제로 낳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던 거예요. 큰 아이에게도. 그러니까 늘 미안하면서 고마워한다는 마음보다 미안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참나를 하고 나서 제가 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박기쁨, 엄마 참나하니까 어때? 좋아? 엄마 엄청 좋아. 이만큼 좋아. 엄마 참나 안 하면 안 돼. 제가 열심히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박기쁨이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박기쁨이
그 논술 수업을 해요. 같이 4학년 아이들하고 4명, 5명이 하는 논술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논술 수업을 하고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이죠? 저만 안 보이나요? 아, 제가 안 보이는군요. 거기서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집에서 참나는 이런 거야, 엄마는 이런 걸 배워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적어온 글을 제가 보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실은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이 아이가 상을 못 받아오는 아이예요. 초등학생인데 상을 못 받아와요. 그리고 엄마는 얘가 상을 받아오길 너무 바래요. 너무 못 받아오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하다가 그림이 다른 친구와 그림이 바뀌었는데 말을 못하고 자기 그림인 양 돼서 상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상을 받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한 꼴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자기 아들 그림이 아닌데 상을 받아온 걸 알고 엄마가 어땠을까요? 라는 그런 논술이에요. 자, 질문이 여러분은 준모가 자기의 그림으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당황한 준모 엄마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대답을 한 거예요. 저희 아이가. 준모 어머니, 준모가 상장을 받아오지 못하여서 속상하셨나요? 그럴 때에는 상장 좀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모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꼭 상장을 많이 받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도 상장을 많이 타왔어요. 그렇게 하면 준모도 상장을 많이 타올 거예요. 100% 장담할게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1학기 때 사온 상장이에요. 정말 제가 참나를 몰랐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아직도 큰아이를 잡고 있었겠죠. 박사랑은 울고 다니고. 제가 참나를 하고 나서 변한 게 저희 집에 또 많아요. 박사랑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병원에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검사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사실 병원도 거의 안 다녀요. 큰아이나 둘째 아이가 아프잖아요. 열이 많이 나서. 제가 그러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참나에 관한 선을 읽으면 괜찮아. 참나는 영원한 존재이며 열 내렸어, 안 내렸어? 내렸어요. 엄마는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 2012년에 저희 두 아이 병원비가 9,100원 나왔어요. 와. 그런데 올해는 0원이에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병원에. 제가 지금 시간이 얘기를 계속 해도 되죠?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자식이라면은 막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이에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한모전력의 전기 감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집에 안 계시고 항상 외지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남편님께서 당신 엄마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당신 그 집 앞에다가 집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집 앞에다가. 그래서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알았다고. 그래서 그 앞에 집을 얻었어요. 근데 신혼이었던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인가 일요일 주말인데 갑자기 띵동 띵동 그러는 거 아침에 시어머니께서 이만한 쟁반에다가 밥하고 찌개하고 생선 구운 거랑 반찬이랑 들고 밥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네 어머니 밥이고 뭐고 목이 안 넘어가는 거죠. 우리 신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하루는 제가 너무 아팠어요. 아파서 일찍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를 갔어요. 전화가 띠르르릉. 너 어디 아프니? 너 어디 아프니? 동네 아줌마가 무슨 일 있으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 집에 들어갔어. 어제 저기 갔다 온 것 같아. 제가 속으로
올감인가?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도 그 도닦기 좋다는 대구에서도 몇 년 살았어요. 거기 도닦기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놈의 전화. 띠리링. 어머니 있잖아, 내가 TV를 봤는데 대구 날씨가 38도래. 응? 우리 자식들 손자들 얼마나 덥겠니? 에어컨 보냈다. 설치기사 갈 거야. 제가 언제 보내달라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힘들까봐, 괴로울까봐 미리 너무 이게 굉장히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묶어놓는구나. 마음으로 나를 묶어놓는, 너무 답답하고 웅짝달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매사가 그런 식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또 날라오는 게 있잖아요. 잔소리. 너 지난번에 해줬던 음식 냉장고에 그대로 있더라. 너 지난번에 내가 사준 옷 왜 안 입어? 다음에 그러면 가져가지 마. 제가 사달라고 했냐고요. 그런데 참나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는 내 도리를 잘했나? 나는 어머니한테 내가 할 도리 잘했나? 내가 어머니가 사주신 물건만 받았지 마음은 받았었나? 내가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 어머니가 늘 저한테 그랬어요. 너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너무 어려운 며느리야. 너 말을 너무 안 해. 너무 무서워 네가. 말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싫어서 어머니가. 제가 마음으로 나 같아도 섭섭했겠다. 나 같은 며느리 나 같아도 섭섭했어. 그렇게 도리 안 하면서 받을 것만 받아먹는 며느리 나 같아도 얄미워. 어머니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 생일날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멋진 남편 훌륭한 아빠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동안 제가 마음 표현 못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솟아나니까는요. 어머니가 저한테 가장 힘을 주는 존재가 되셨어요. 지금은 남편보다 친정엄마보다 누구보다 지금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저희 시어머니예요. 너무 사랑해요. 저희 시어머니가 은주야 태호 엄청 좋아졌더라. 네가 그렇게 맨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안 좋아질 수가 있겠니.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 다음 건 뭐야? 맞아요. 그죠? 맞아요. 제가 진짜 참나를 하고 나서 가족이 정말 다 변했어요. 이렇게 정말 즐거운 일이 많고 박사랑 박기쁨 시어머니 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가 좋아졌구나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불편한 마음이 요만큼만 나타나면 이제 스승님이 영상으로 나오세요. 이제 은주 선생 없는 거야 알지? 하고 싹 들어가세요. 그전에는 제가 말을 떠올려야 돼요.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아니라 싹 영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면 싹 제 불편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업그레이드 됐구나. 너무 훌륭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이럴 때 마가 끼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했는 분께서 저에게 제가 너무 힘들어할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게 100% 괴롭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현상은 알지만 제 감정이 30에서 40%밖에 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알기는 알지만 이상하다 그렇게 힘들진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 안에서 이제 올라오는 느낌은 뭐냐면 왜 저걸 저런 식으로밖에 해결을 못하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좀 어리석게 해결하는 것 같다라는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왜 저렇게 방법밖에 못했을까, 왜 의식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불편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서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나 집중수련 대회가 꼭 필요해요. 참나 집중수련 대회를 제가 다녀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에요. 박사랑과 그날도 이제 데이트를 해요. 에브리데이 맨날 하는 거잖아요.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주고 집에를 제가 오는 도중에 스승님께서 이렇게 괴롭고 안타깝고 한 것들은 다 드라마고 영화라고 했잖아요. 드라마라고 영화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생생하게 자꾸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놈이 도대체 이거를 써가지고 이런 드라마를 나한테 자꾸 안겨주는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그건 바로 나잖아, 나. 내 에고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와 영화를. 그러고 출연도 내가 하고 관객도 나고 감독도 나고 전부 다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불편한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야, 나는 정말 무한 능력자야. 그러면 내가 못할 게 없잖아요. 나는 에고를 날려버리기만 하면 돼. 정말 시원하다. 참나 집중 수련대회, 집중 체험대회 만세! 그러면서 정말 그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에고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느낌. 저 며칠 전이에요. 제가 아직도 박사랑을 800일을 해서 재워요. 걔는 이제 엄마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날도 사실은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려고 누웠으니까 스승님의 mp3를 듣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경전을 찾아 읽을 수도 없고, 눕다가 명상을 한다고 너 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박사랑 네가 엄마한테 괜찮아 한 번만 말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사랑이 저한테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스승님께서 은주 선생 괜찮아 하는 거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따뜻하고 시원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런 거야, 이런 거. 내가 그 아이의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당신의 본성을 보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박사랑, 엄마가 너를 사랑해. 엄마가 너의 본성을 본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제가 그 아이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제 마음에 또 울리는 말은 당신의 본성을 봅니다. 당신의 본질을 봅니다. 라고 울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려고, 감사하려고, 행복하려고 왔구나. 우리 모두는 하려고 여기에 태어났구나. 그죠? 나의 본성을 일깨워 주신 스승님, 그리고 영원을 함께할 도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